예민수의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트럼프 2.0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들이 있는데요. 피해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피해주라고 뭐 다 피하거나 뭐 쇼치자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피해주도 이제 정말 피해가 있는 것인가, 그죠? 혹은 네.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따져보는 건데, 네. 1차적으로는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친환경 이런 쪽이 제일 부담스러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또 그렇습니다. 뭐 수출주 이렇게 확장하면 그럴 수 있는데 반도체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반도체는 사실은 미국 대선 전에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가 났었고, 그죠? 네. 어려운 가운데 트럼프가 되면서 어쨌든 간에 반도체주의 수혜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반도체?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과 부정적인 모멘텀이 다 혼재하는 가운데 네. 그래도 이제 입김만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나왔던 얘기 딱 하나. 칩스법 이거 뭔데? 했죠. 그러니까 칩스법은 아니 왜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잘 버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반도체 공장 짓게 만드느냐 이렇게 그냥 호락호락하게 런런한 정부가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바꿔라. 무슨 뭘로 바꾸냐면 I love tariff 그랬지 않습니까? 예. 관세를 올리게 되면 알아서 우리 들어오게 되면 제품 가격 비싸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안에 들어가서 만들자. 예. 이런 네거티브한 방식이지만 이게 오히려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해서 칩스법 폐지시키고 그렇게 다 바꾸겠다라고 해서 떨다 보니까 어제 같은 날 TSMC가 쭉 밀려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여파, 그러니까 우려감인 거죠. 미국에 이제 어떻게 들어갈까 그러면 참 기업들도 어려워, 그죠? 미국 와서 투자하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압박 넣고 뭐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작년인가요? 뭐 그 왜 바이든이 한국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군 부대 갔다가 이거 반도체 반도체 공장 가면서 그죠? 예. 웨이퍼 들고 그죠? 예. 투자하라 그러면서 뭐 우리 삼성이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투자를 안 할 수 없는데 정권 바뀌어서 뭐 보조금 주기로 했던 거 안 준다. 이러면 어떡할 거야?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 삼성전자가 예. 지난번에 테일러 공장으로 막 뭐 하다가 예. 다 철수시켰지 않습니까? 일단 뭐가 좀 수를 읽은 거 아닐까요? 그런 건 잘한 건 잘한 거죠. 주로 또 이제 파운드리 쪽이 잘 안 되니까 네. 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 반도체는 사실 반도체가 안 되면 장이 어려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소부장,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일단은 이제 뭐 그러니까 영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공장을 지어서 그게 미국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도 지금 같은 시점에서 투자를 또 대규모로 한다. 그거는 아마 이들의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또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디램 쪽의 범용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또 DDR4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막 치고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DDR5 또 아니면 거기서 뭐 LPDDR5 그렇죠. 같은 네. 경우 이런 쪽으로 또 선단 공정 계속 올려가면서 경쟁을 할 걸 그쪽에서 좀 우위를 보일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 빼고 HBM 쪽은 다른 얘기 아닙니까? HBM 쪽은 어차피 이쪽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DRAM 쪽에 투자 안 할 거고 그쪽으로 투자하면서 아마 내년까지도 가격이나 물량은 딸리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쪽에 충분히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쪽들은 일단 우려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그건 엔비디아의 사이클들이 언제까지 연장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년까지는 그래도 밀리면 살 수 있는 구실이나 흐름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종목도 일단 한정은 돼 있어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유리한 그렇죠. 측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그렇게 되면 또 나머지 예전에 알고 있던 장비 종목들도 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밸류가 예전만큼 또 돌아가서 실적 돌아오니까 이런 스토리가 밸류를 딱 끊어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못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막 확장시키는 쪽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 약간 하게 되면은 메이커 쪽에서 하이닉스 기준으로 좀 찾아보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HBM 관련주들의 제한적인,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엔비디아 쪽에 납품하고 그렇죠. 하는 이런 회사들. 이스페타시스 같은 거 이제 그런 경우, 그죠? 근데 이스페타는 조금 좀 최근에 IR을 잘못하는 바람에 변동성이 좀 있더라고요. 뭐 네. 며칠 전에도 급락하고 그죠. 네.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뭐 이런 왔다 갔다. 쪽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 실적 발표하고 네. 그리고 또 회사의 정확한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느라고 증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공장을 좀 더 세울 수도 있고 이러면
투자자들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거 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거 좀 확실하게 되는 게 나와야 될 것 같고 차라리 두산 같은 거 있죠. 네. 두산 전자비지에서 나오는 FCCL 연성 동박 적층 이런 쪽들은 엔비디아로 직접 들어가거든요. H100 쪽으로 올해 4분기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두산그룹의 제일 총위지만 전자비지에 대한 이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딱 맞아가는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반도체 얘기했고요. 네. 트럼프 2.0 시대에 우려감이 있는. 그러나 반도체는 사실은 뭐 2차 전지만큼 그렇죠. 직접적이지는 않아요. 산업의 이제 움직임과 함께 좀 고민들은 있지만 그래도 견뎌야 되는 해볼 만한 섹터인데 제일 고민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인데요. 네. 네. 우려했던 상황이 왔고 결국은 뭐 보조금 폐지한다고 폐지를 법률적으로 못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 줄이고 뭐 압박할 수 있는 대통령의 수단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이제 좀 기지개를 펴다가 또 이제 철퇴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쪽은 그때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취임해서 정책적인 변화를 어떻게 끌어가는지에 대한 뉘앙스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IRA 폐지 될 거라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약간 이제 충격을 받을 거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요. 예. 그럼 그 정도가 그 이하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니면 또 이거 그냥 일단 둬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또 지원했던 뭘 다 자른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일단 하는 게 첫 번째고 이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러면 테슬라는 그러니까 전기차를 아마 트럼프 입장 쪽에선 지원하는 게 없지 그렇다고 전기차 안 돼. 2차 전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안 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기업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돈 될 것 같으면 알아서 투자하고 왜 정부에 돈 갖다 쓰느냐 이거 주는 건 일단 없다. 하지만 니들이 살아서 니들이 경쟁력 있고 니들의 무대에서 나가 뛰어놀아라. 이거는 아무 경쟁이나 규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경쟁을 위해서 규제나 간섭 이런 걸 전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오히려 살아있는 회사들한테는 더 수혜가 아닐까요? 그런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거기서 살아나는 회사들이 그와 함께 또 손을 잡고 그래서 우리 전기차 괜찮으니까 이거 잘 팔려고 하다 보니까 손잡고 또 들어오는 과정들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영내에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부터 삼성 SDI 영내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은 올해 또 이제 당장 내년부터는 가동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기회윤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물론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법률 폐기는 어렵다, 네. 그죠?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 예봉이 생각하던 것보다 좀 둔화되더라도 그때까지 시간 동안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고생할 것 같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럴 때는 그러니까 차라리 많이 빠지게 되면 사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정도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기에는 그죠. 뭐 선반영 아니면 뭐 이거 이미 재료 악재 반영 이런 쪽으로 대응하기보다 약간 좀 지켜보셨다가 또 아마 지금부터 인수위 나올 때마다 계속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또 부정적인 얘기 그때마다 좀 주가가 밀리게 되면 그때는 한번 대응을 해보자. 저가 매수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추세적으로 다시 딱 해서 올라가는 거는 내년 가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한정은 많이 빠지면 사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업황 전체로는 네. 사실은 영향이 있지요, 그죠? 없는 네. 건 아니죠. 네. 네.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그나마 이제 좀 압축한다면 테슬라와 뭔가 엮여 있는, 그죠? 네. 네.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래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그러니까요. 그나마 네. 처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4680 네. 이쪽은 이제 진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단가도 더 비쌀 테고 그럼 그와 관련된 쪽에 영향력 있는 회사들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요즘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걸 가지고 또 진입해서 저점 매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바닥을 만들고 확인한 과정 쪽에서 그 다음에 4680 시리즈나 이런 종목들의 동향들을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관망. 네, 그리고 저점 만들어 가는 거 체크해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참 고민이 큽니다. 네, 또 마침 좀 살아나려던 차에 그죠? 네, 이런 악재를 결국은 이제 이기는 거는 실적으로 이겨야죠, 그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시간을 벌면서 됐고 보조금이고 뭐 정책이고 실적이 좋아지는데 뭐 캐즘을 벗어나면 어떡할 거야, 그죠? 네,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4분기 내년 1분기 실적을 봐야 됐고 그다음에 신재생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신재생 쪽은 트럼프 시대에도 사실
뭐 최근에 별로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 또. 네. 그러면 뭐 아니 트럼프란다 바이든 때 바이든 그죠? 때요? 예. 바이든 행정부에 그러면 뭐 막판까지 저 정말 무슨 호황을 누리고 주가가 올랐느냐? 그러면 할 말은 그러지도 않고 사실은 꽤 어려웠어요, 그죠? 네. 근데 또 트럼프 2.0 시대 피해주예요. 네. 그때그때로 다르고요. 네. 네. 근데 일단 정확하게는 신재생 에너지의 태동은 2016년도 그 트럼프 첫 1기 때부터 그때부터 탄생하기 시작해서 주가도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다는 얘기는 일단 이게 어떤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이나 어떤 관여보다도 일단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면서 그에 따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연결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인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CS 윈드 같은 경우도 참 아쉬운 게 이번에 그러니까 1분기는 실적 엉망이었고 2분기 때 나 우리 돌아가요라고 하는 실적에 대한 예고가 나왔었고 이번에 예상보다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네. 한 700억대 중반 나올 줄 알았더니 3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대가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모멘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약간 선거 기간만 아니었고 이게 먼저 만약에 1, 2주 전에 먼저 발표했었으면 주가 탄력들이 쫙 하고 올라갔을 겁니다. 또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는 또 지금 시점에서 그쪽 아니야 지금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더 이런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이런 풍력 이런 쪽들도 자생적으로 네. 그러니까 즉 너희들이 알아서 해 돈 돼서 돈 될 것 같으면 투자하고 니들끼리 뭐 캐피탈 들어와서 하고 뭐 프로젝트 짜고 그렇게 해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정부는 또 다 뒤로 빠지고요. 그랬었을 때 그러면 풍력을 통해서 충분한 생산성과 그걸 통해서 전력을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판매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수익성들 그러면 점점 더 이 부품이나 아니면 이 관련된 프로젝트가 좀 더 간소화되고 그리고 또 좀 타이트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가격도 많이 내려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변화가 내려와서 확인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알아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지금 또 하나 변수가 금리죠.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트럼프 또 2.0 시대는 금리 내년에 보니까 뭐 연준에서 금리 한 2번 많아봐야 3번 내린다 이런 분석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안 내려가게 되면 이런 또 대규모 프로젝트는 자금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것도 그래서 아마 자동차 쪽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금리 떨어진 거를 보고 자동차가 다시 수요가 회복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좀 위축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암묵적인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피해주 대표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이었고요. 네. 바이오는 왜 빠진 거? 바이오 트럼프 피해주예요? 이거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완전히 센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가 확 밀렸어요. 오늘 강한 섹터가 있으면은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거 그냥 갖고 가는 것보다 잠깐만 한번 털어주고. 예, 엄청 세 이거 그러니까 나 이거 수익 나 있는데 네. 이거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50주만 팔어 맥주 갖고 있는데 50주만 팔어 그리고 조선으로 들어가 이런 매매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또 우르르 또 이쪽으로 들어가고 근데 반대로는 그건 또 많이 좀 몰라서 트럼프 또 수혜주가 좀 주춤한다 그러면 이거 이만큼 떨어졌네 그럼 또 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만큼 바이오 쪽은 펀더멘탈 상으로는 한국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에 대한 분위기 뭐 ADC부터 SC 제형이나 이런 쪽들은 성과가 나고 있다 보니까 예. 밀리면 또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시소 게임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오늘 그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많이 올라왔던 건 이제 조선주 네.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왔고요. 의외로 많이 빠졌던 건 바이오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바이오가 사실은 뭐 금리나 환경, 그다음에 뭐 사실은 공통분모였지. 바이오는 누가 되든 간에 사실은 뭐 피해주가 아닌 거죠. 네. 봤는데 바이오가 많이 빠졌는데 결국은 제한된 에너지가 제한돼 있으니까 그죠? 돈이 없어. 네. 그렇습니다. 돈이 다 빠진 미국으로 거고. 가 있고 그러니까 네. 없는 시장에서 뭐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쏠림이 막 끄다 보니까 그럼 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팔고 그러니까. 사느라고 또 이렇게 되고 기본적인 바이오의 시각은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연말까지도 그렇고. 네. 그리고 아마 연말 사이에 기업들이 예고돼 있던 뭐 라이선싱 아웃 예. 이것만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풍력은 뭐 워낙 어렵고요, 그죠? 네. 바이오는 오늘 많이 빠져서 여쭤본 거고 하나만 더. 네. 그럼 어쨌든 에너지 얘기하면서 원전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책에서는 원전 어떻게 보나요? 사실은 뭐 물론 화석연료 좋아하고 친환경 안 좋아하는 건 아는데 네. 미국도 AI나 이렇게 하고 전력이 이제 부족하다는 건 사회적인 인식이잖아요. 네. 네. 원전 짓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 안 좋거나 좋거나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그 막판에 예. 이제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 3마일즈라고 네네. 하는 그 섬 네. 그쪽에 맞죠? 그 섬 이름이 3마일스 맞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돼 있는데 이제 발음이 그렇군요. 네네. 저는 3마일즈 이러더라고요. 그 섬의 그 양력의 폭 길이가 네. 네 3마일입니다. 그래서 3마일. 네. 와. 네. 그렇게 하면 되는 3마일. 예. 네, 근데 네. 거기서 나 이제 한때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같이 협업해서 이거 다시 재가동하겠다라고 그렇죠. 예.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네. 일단 제동을 좀 겁니다. 네. 네, 이거 쉽게 그렇게 해도 되겠어. 만약에 아마 트럼프였었으면은 오케이 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전에 대한 규제나 심사 허가 이런 걸 많이 좀 단축시키겠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다음 정부 가게 되면 바로 또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사고 난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고 난 거 말고 그 옆에 걸 다시 가동한다고 하는데도 좀 약간 왠지 찜찜한 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쪽은 부흥이 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SMR 그쪽이 제일 또 부흥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약간 공장이 있으면 공장 밑에 바로 SMR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처리나 또 관련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고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이 잘 보장만 된다고 하게 되면 네. 이쪽으로는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아서 같이 수혜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트럼프 피해주 분석했는데 결국 또 수혜주를 찾았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사람은 긍정적인 걸로 봐야죠. 네, 갈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네. 트럼프 2.0 시대 대응 전략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